모신 게 오늘 무기력에 이것에 대한 좀 그 해결책 내지는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모셨는데 모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계속 무기력하다고 하시니까 이걸 좀 교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하셨어요? 무기력을 처음 느낀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예. 초등학교 때 무기력을 느껴요? 네. 초등학교 때? 그때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네. 인생이 별게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종교를 가져야겠다 생각을 해서 네, 여기저기 좀 다니다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왜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뭐 무기력의 다 친구들이거든요. 무기력, 슬픔, 분노, 짜증. 뭐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 내 마음부터 어떻게 해봐야겠다 해서 저는 정신과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무기력에 빠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왜 우리는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까? 무기력은 뭐 일단 지금 지구 자체가 무기력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무기력하다는 얘기가 더 많았어요. 많았었죠. 네. 네. 코로나 끝나고 더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고민으로 또 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힘이 나야 되는데 더 무기력하니 나만 문제가 있는 거냐. 이 좀 슬픈 통계이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있으면 2년차, 3년차에 더 증가하는 통계도 있고요. 우리 통계도 재작년, 작년 좀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네. 코로나 이후에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를 이기려고 너무 애썼기 때문에. 그게 꼭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요.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3, 4년에 걸쳐 잘 해결하고 나서 약간 후폭풍처럼 한 몇 년 무기력감이 오는 건데 그럼 이제 조금 그래 좀 여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회복의 시간을 이게 맞물려서 더 촉발돼서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기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게 이건 뭐 전반입니다. 산업 기술도 그렇고. 맞아. 너무 많이 바뀌어요. 이것도 뭐 알지 못하는데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지금 사실 AI 시대를 뭐 또 한참 얘기해서 AI가 뭔지 네. 근데 지금 뭐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고 지금 네.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양자는 또 뭐야 이건 또. Here's a happy face and a way for you. 변화에 적응하려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 중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인이 받는 어떤 심리적 압박이 가장 크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무기력 팬데믹 시기입니다. 오히려 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모르는 게 약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시간이나 이럴 때 뭐 보잖아요. 자꾸 뭐 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자꾸 그걸 통해서 더 힘이 빠지니까 아예 이걸 모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 오랜만에 많이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슈퍼맨도 잘 안 보고. 선생님도 좀. 네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오늘만 해도 여기 있으면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너무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안 들으려고 해도 귀마개를 맨날 인스타 봐요. 맨날 쇼폰 봐. 맨날 쇼폰. 근데 아침에 시작을 뭐로 하면 좋으냐면 저는 동물 영상으로 많이 보거든요, 진짜. 카피바라가 뛰어다니는 걸 엄청나게 봐요. 그 기분이 너무 좀 유치합니까? 아니 유치한 게 아니, 어딨어요. 유치한 게 어딨어요. 이게 사실은 너무 과도한 미래 불안이나 이런 거를 헛해줄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카피바라가 또 반신욕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쟤네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좀 무기력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뭐 밖에도 나가기 싫고 그냥 오로지 움직이기도 싫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좀 무기력의 증상일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의욕이 떨어지는 거고. 누워만 있고 싶어. 네. 씻어야 되는데. 무기력감이 오면 우리가 자꾸 이제 에너지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20%밖에 해당 안 됩니다. 사실. 그래요? 네. 사실은 이제 인지적 무기력이라고 해서 이건 또 뭐예요? 인지적 네, 무기력은요?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 네.
그게 더 큽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아침에 컨디션 괜찮게 방송을 하러 왔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뭐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뭐 좀 내가 하는 일인데 잘 진행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냥 싫어. 그냥 오늘 방송이고 뭐고 차라리 이거 다 때려치고 가버리고 싶어. 그거는 제가 무슨 에너지 쓴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영향을 받은 그걸 이제 인지적 무기력이라고 그게 하는데 인지적 무기력이에요. 그게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무기력의 핵심은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죠. 현재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고 싶은. 떠나고 싶죠. 이 지금 상황을. 네. 그렇죠. 근데 벗어나서. 그때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더 후회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떠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직장 예를 들면 거의 한 분씩 오십니다. 네. 사표를 내겠다. 구체적으로 저기에 가고 싶고 저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는 뭐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여기가 너무 싫어. 이래서 결정을 하면요. 스트레스가 10배쯤. 오히려 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갔다가 네. 더 네. 증폭이 된다는 네, 얘기. 그래서 어디로 막 떠나고 싶은 것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싫어지고. 네.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고 그냥 쭉 긴 무기력이 빠지게 되죠. 이게 그 무기력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은 신체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친다고 그래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음. 이상하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감정은 후순위입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진료를 할 때 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는 3순위, 4순위. 왜냐하면 쉽지도 않고 너무 불안하면 마음도 불편하지만 실시간으로 몸이 상합니다. 식욕이 일단 없어지잖아요. 식욕 없어지고 식욕이 또 늘기도 하고요. 요즘 반대로. 그쪽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소화 안 되고 안 되죠. 뭐 심지어는 아파. 코로나 증상 비슷하게 아파.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진짜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뭐 치매 이런 거에 있어서도 심리적 원인이 8%나 해당합니다. 당뇨, 고혈압 합친 것보다 더 높거든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처방을 하면서도 마음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몸 때문에 드린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마음 편히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마음은 불편하지만 잘 버티면서 그치. 몸은 꽤 괜찮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가능하다. 그건 가능하다. 마음과 몸은 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여러 가지 신경, 면역 등등. 무기력하면 아무도 안 만나죠. 그럼 외롭죠. 그 정도 되면 우울하겠죠. 무기력으로 인한 삶의 의욕이 떨어진 거에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몸에 실제 데미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의 전염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퍼질 수도 있죠. 이전에 제가 입원 환자도 있고 하고 했을 때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자살 보도 준칙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언론사분들과 함께 그 지침 보도 기준을 만들기도 했는데 요즘 보면 이렇게 사건의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전혀 없죠. 이제 오히려 생명의 전화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의 뇌는 그런 부정적인 정보에 우리가 더 끌리는 게 있긴 하지만 좀 그걸 제한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 무기력해지죠. 아니 이게 우리 일상에서 무기력을 악화시키는 습관도 좀 있다 그래요. 네. 그게 바로 무기력한 내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2차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2차 스트레스. 네. 예를 들어서 저도 건망증이 심한데 출근하려고 차에 내려갔는데 키를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네네. 이 정도는 뭐 귀여운 수준이죠.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키를 찾아서 현관에 갔는데 신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은 신발. 차에서 혹시 벗고 내리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근데 하여튼 막 가끔 신발을 신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내 몰래 집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빨리 한다고. 그래서 막 화장실도 가보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늦어서 새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그 바깥에다 벗어놓고 왔더라고요.
너무 급한 마음에. 예, 예. 그럼 이 정도면 내가 진료를 해야 하는지 받아야 되는지 혼돈이 올 수 있고 나 이제 누워만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온갖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거를 2차 스트레스라 그러거든요. 건망증은 1차 스트레스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2차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1차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삶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근데 2차 스트레스는 조절이 가능하고 스트레스 관리의 타겟, 목표는 2차죠. 2차가 커지면요. 1차보다 2차 때문에 더 지칩니다. 그러니까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전 그럴 때마다 나는 손흥민이야를 외칩니다. 좀 생뚱맞죠? 네. 네. 2차 스트레스로 증폭되는 거를 끊으려고 지치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뛰면 지치는데 지치는. 그러니까 나는 손흥민이야. 건망증이 일단 느껴지면 짜증이 나고 위축이 되는데 그 순간 나는 손흥민이야를 외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괜찮아. 그리고 하루를 그냥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거기에 파생되는 안 좋은 생각, 어떤 네. 또 그것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그 생각, 그걸 끊기 위해서 차라리 그래, 뭐 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질문도 종종 드려요. 회사에 가고 하면 번아웃을 안 느껴보시는 분 계시냐? 네. 이것도 이제 꼭 한 분 정도 손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도 CEO신가요? 네, 네. 눈치 챙기셔야 돼요. 네, 대표님 눈치 챙기셔야 돼. 근데 대부분 안 들죠. 왜냐면 사실 번아웃은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번아웃을 경험 안 했다? 제 입장에서는 놀았다? 라고밖에 그렇지 않고는 열심히 산 날일수록 더 지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방송 처음부터 무기력하다 말씀을 드린 게 무기력이 정상이라는 거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뛰는 운동장은 다 다르지만 나의 지침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번아웃 예방이란 단어가 전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건 마치 스마트폰을 산 후 한 번도 충전 안 하고 계속 쓸게로 들리거든요. 열심히 살면 실제로 지칩니다. 좀 재충전해라. 요 정도의 신호로만 느끼면 되지. 그걸 너무 난 루저야, 난 유리 멘탈이야, 내 인생은 망했어. 뭐 이렇게 증폭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무기력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조금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뭡니까? 네. 네. 저도 이제 무기력하다 보니 도움 많이 받았던 게 오늘 하루만 버티기. 네. 이 버티자를 전 영어로 액티브라고. 액티브가 무기력의 세상에서 약간 좀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났더니 오히려 동기부여. 괜찮더라. 동기부여는 없지만 행동부터 하는 거죠. 작은 일단 거죠. 하고. 네. 최근에 고등학교 모임 했는데 5명이 나왔는데 다 5시까지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하는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좋다고 또 떠들고. 막상 나가보면 괜찮아요. 네, 맞아요. 나가기 전까지 막 아우 이걸 나가야 되나 오늘 날도 추운데 막 아, 왜 약속 잡았지? 그냥 나 딴 날이 좋은데 이날 또 나가면 좋아. 나가면. 그래서 이 버티자가 꽤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다 보면 제 자랑처럼 될까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자랑을 하시죠. 네네. 뭐. 예. 제가 너무 무기력해서 무기력이란 키워드로 책을 내야겠다고는 생각을 해서 저 재작년에 출판사랑 계약을 했거든요. 계속 안 쓰니까 무기력해서 작년 초에 더 안 쓰면 안 된다 이래갖고 고소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네. 그래서 이건 빨리 써야겠는데. 너무 쓰기 싫어갖고 하지만 이제 버티자. 하루에 요만큼씩만 쓰자.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오! 전혀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책 홍보를 하라고 여기저기 또 나와야죠. 출연하래요. 그래서 막 버티자 이런 젠장 버티자 이렇게 나갔어요. 그걸 또 우연히 작가님이 보셨어요. 그 덕택에 여기 또 섭외를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일어난 작은 일이죠. 것들이 이래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던 오늘 두 분을 뵐 수도 있고 전 이 영상을 평생 잘 간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대로 버티자 했더니 오늘까지 왔다. 제가 좀 염세적이어서요. 네. 납골당에 이걸 계속 틀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낙천과 그
좀 긍정이란 이 두 단어를 좀 제 마음대로 좀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거든요. 낙천과 긍정을 어떻게 좀 분리해서 네. 이해를 하시나요? 낙천은 불안한 일이 걱정할 일이 있는데도 걱정 안 하는 거. 그게 낙천입니다. 낙천적인 네, 네. 성격. 혹시 그런 알약 있으면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저는 먹겠습니다. 저도 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낙천적인 기분만 느끼는 거 별로 것 같은데. 네. 역시 훌륭하세요. 네. 좀 우리가 맞는 것 저는 같아. 뭐 알약 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뭐 먹읍시다. 예, 예. 아니 뭐 주변에 문제가 생기던 내 마음 편하면 네, 네. 그만이지. 예. 그래서 낙천은 이제 좀 그런 거라면, 그런 거라면. 네네네. 긍정은 걱정할 거는 걱정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그 관점을 1도라도 유지하는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아 이게 낙천과 긍정이네요. 네. 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네, 뭐 기다려야 되고 뭐 뭐도 되고 뭐제 기억에 그 유퀴즈도 막 처음부터 잘 되셨던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불안하면 뭐 일주일을 뭐 네, 그냥 네. 예, 또 방송 나가고 저도, 나면 또 뭐. 저도 뭐 같이 보면서 아슬아슬했었는데 네, 네, 저는 진짜 네. 네. 저희가 막 타로도 보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이 근데 그 타론 그분이- 쌤이 그랬어. 대관식은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시청률도 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길래 형이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되시냐? 저희는 지금 한 지금 2점 몇 정도. 나오고 있어요. 와, 2점 뭔가 좀 폭발력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 3? 뭐 크게는 한 4 정도 가면 대박이죠. 이건 초대박이지. 그렇죠. 5 가면 뭐 난리 나는. 이건 초대박이에요. 4, 5 대박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가 전혀 불가능하다 보지 않다는 거죠. 파티장에 준비를 하는 거. 야. 링겔 투혼이 필요합니다. 링겔 투혼. 네. 지금도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내 안에 뭔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잠재력을 터트려셔야죠. 알겠습니다. 나오면서 우리가 또 이분 잘 못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기력이라는 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까만 지하실에 있어도 그 한 줄기 빛, 유퀴즈 5% 나올 거야.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하기 위한 내 스스로의 주문일 수도 있고 파이팅! 아자 오늘도 힘내자. 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셀프 긍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좀 긍정적인. 근데 이런 친구들이 가끔 보면 주변에 며칠 뒤에 링거 맞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요건 어떻습니까? 셀프 긍정. 그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무기력의 시대에는 그걸 한 90% 가져가되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괜찮아. 최선을 다했어. 그렇지. 그거를 이제 연민, 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과 그러니까 마음을 조종하는 거와 내 마음을 위로하는 거를 그래도 한 9대1로는 좀 섞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시청자분들께 10번만 화이팅하면 채널 다 돌리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쵸. 우리 마음이 되게 이중성이 있거든요. 그래. 저 뭔지 너나 알아. 화이팅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그래. 뭐 내 기분은 그렇지 않은데 뭐 네가 파이팅 한다고 내가 파이팅이 되냐? 이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참 화이팅 하는데 이 하루를 좀 마감할 땐 그래도 지치고 힘들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잘했어. 뭐 나는 손흥민이야. 모르는 게 약이야. 뭐 여러 가지 걸 쓰면서 한번 나를 꼭 안아주는. 그러니까는 완벽주의 때문에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완벽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요즘 완벽주의가 과불안으로 갔고. 그래서 이거를 완벽주의를 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는 완벽주의로. 하지만 일이 끝나고 나서는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이는. 꼭 안아주는 위로를. 그렇지. 그러면 되지. 이게 아마 중장기적으로도 그게 중요하죠. 네, 롱런할 수 있고 맞아요. 더 좋은 그겁니다. 결과를 낼 수 있죠.